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셔 보여요. 요양원 상담 가시죠. 그래, 이젠 짐이구나 속으로 눈물이 고인다. 차는 낯선 도심 속으로 달린다. 긴장된 침묵만 흐른다. 멈춰선 곳은 요양원이 아닌 빛나는 갤러리 앞. 여기가 뭐야? 충격과 혼란에 숨이 멎는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도 드라마 같은 대박 반전이 찾아옵니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주택가 한편에 자리한 낡은 집에서 한정희는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7, 주름진 손등과 구부정한 어깨가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이 집은 남편과 함께 40년 전에 들어와 살기 시작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정희 혼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혼자 차린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아 창밖으로 보이는 골목길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유일한 위로였달까요? 예전에는 이 골목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자식들 따라 이사를 가면서 정희는 점점 더 외로워져만 갔어요. 정희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라디오 체조를 하고 작은 텃밭에 물을 주었죠. 상추와 깻잎, 고추 몇 포기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혼자 먹기에도 많은 양이었지만 뭔가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자식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상황에서 이 작은 텃밭만이 정희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집 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 넓지도 않은 집이지만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었죠. 집은 언제나 깨끗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가 보러 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스스로도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손을 놀리고 있어야 마음이 덜 외로웠습니다. 점심은 대충 때웠습니다. 어제 남은 밑반찬에 밥 한 그릇, 그게 전부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서글픈 줄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식구들 밥상을 차리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한 그릇조차 귀찮게 느껴졌죠. 가끔은 밥을 먹다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홀로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해서 말이에요. 오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놓곤 했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뉴스도 보고 건강 프로그램도 봤지만 진짜로 집중해서 본 건 아니었어요. 그저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소음이라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가끔은 졸음이 와서 소파에서 깜빡 잠들기도 했습니다. 꿈에서는 자주 젊었던 시절의 정희가 나타났어요. 신랑과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분주했던 일상들이 꿈속에서는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다시 현실이었죠. 텅 빈 집, 조용한 골목, 그리고 홀로 남은 자신의 모습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바쁜 아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참았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지난번 통화에서 들었던 아들의 말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에도 지고 어둠이 내리면 정희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었어요. 저녁을 간단히 마치고 나면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낡은 나무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정희의 발걸음을 알렸죠. 다락방 구석진 곳에 마련된 작은 공간, 거기에는 오래된 이젤과 물감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물감 튜브들은 여기저기 말라붙어 있었고
붓들도 제법 해져 있었지만 정희에게는 보물 같은 존재들이었죠. 이 모든 걸 남몰래 하나씩 모으는데 몇 년이 걸렸거든요. 남편 몰래, 자식들 몰래 용돈을 아껴가며 하나씩 장만한 것들이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붓을 들고 캔버스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늘 하루 느꼈던 외로움도, 답답함도, 서글픔도 모두 잊혀졌죠. 고향의 산들, 어릴 적 뛰놀던 들판,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한 꽃들이 붓끝에서 피어났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그려볼까? 정희는 혼잣말을 하며 물감을 섞었습니다. 파란색에 하얀색을 조금씩 섞어가며 하늘색을 만들어냈어요. 그 하늘색을 보고 있으면 어릴 적 고향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푸른 하늘, 그 아래서 친구들과 뛰놀던 시절 말이죠. 그때는 꿈도 많았고 희망도 가득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때로는 기억 속 어머니의 미소를, 때로는 첫사랑의 설렘을 담은 봄날 풍경을 그렸습니다. 평생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색깔로 스며들어갔어요. 캔버스는 정희의 속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주는 일기장 같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들, 가슴 깊이 묻어둔 그리움들이 모두 그림 속에서 살아났어요. 어떤 날은 슬픈 그림을 그렸습니다. 검은색과 회색으로 칠한 하늘 아래 홀로 서 있는 나무 한 그루를 그렸죠. 그 나무는 바로 정희 자신이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환한 그림을 그렸어요. 노란 해바라기 밭에서 웃고 있는 어린 소녀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건 어릴 적 정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정희의 이런 마음을 몰라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정희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니, 또 그림 그리세요?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걸 해서 뭘 하시려고요? 시간만 낭비하시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희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유일하게 즐거워하는 일마저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좀 쉬시죠. 그림 같은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그림이에요? 아들은 정희의 그림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또 쓸데없는 일하고 계시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정희가 밤늦도록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들을 보려고도 하지 않았죠. 심지어 손녀 소연도 예전에는 할머니, 뭘 그려요? 라며 관심을 보이던 아이였는데 점점 자라면서는 할머니의 그림보다 휴대폰이 더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그림만 그려요? 지겨워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정희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은 남에게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지. 평생을 시집살이로 보냈고 남편의 그늘 아래 숨어 살았으며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려왔던 자신의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자신만의 시간, 자신만의 취미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서글펐습니다.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이 정희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밤이 되면 정희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시간 낭비라고 했지만 정희에게는 유일한 숨구멍이었거든요. 캔버스 위에 펼쳐지는 세상만이 정희를 정희답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억눌려 있던 마음이 색깔이 되어 흘러나올 때 비로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창밖으로 가로등이 켜지고 집집마다 불이 하나둘 꺼져갈 때까지 정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흘러내려 물감과 섞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마저도 그림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정희만의 세계, 그 세계에서만큼은 누구도 정희를 무시할 수 없었고
누구도 정희의 꿈을 비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날 오후 정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 화면 속 의사가 치매 예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운동과 사회 활동이 중요합니다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회 활동이라니 누구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어요. 요즘엔 누가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현관 쪽을 바라보니 아들 민수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평일 오후에 아들이 찾아오다니 정희의 마음이 설렜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굳어 보였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진도 들어왔는데 수진 역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정희는 얼른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어머, 민수야. 갑자기 웬일이니? 수진 씨도 고생했네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니에요, 어머니. 앉으세요. 민수가 정희의 손을 잡고 소파에 앉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혹시 무슨 나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니면 손녀 소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상태가? 무슨 말이니, 민수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전화드렸을 때도 같은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셨고요. 그리고 이번 달 전기세가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2번이나 내셨더라고요.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다고 이웃분이 걱정해서 연락 주셨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온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온 거였구나. 민수야, 엄마는 괜찮단다. 그냥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할 뿐이야.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니? 정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들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어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또래분들과 함께 지내시면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정희의 귀에 꽂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요양원은 싫어요. 엄마는 이 집에서 살고 싶단다. 아버지와 함께 살던 이 집에서 말이야.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다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그런 일 없을 거야. 엄마가 조심할게.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팸플릿 몇 개를 꺼냈어요. 어머니,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들이에요. 운동 프로그램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요. 정희는 팸플릿을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자신이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나 봐요. 민수가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어머니 안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적인 케어라는 말이 정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자신은 이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된 거였나요?
그럼 내 그림들은 어떻게 하니?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잠깐 멈칫했어요. 그림요? 아, 그거 말씀이세요. 어머니, 요양원에서는 그런 걸 할 공간이.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지만 정희는 알 수 있었어요. 요양원에서는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정희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였어요. 유일한 위로이자 삶의 이유였던 그림을 포기해야 한다니. 민수야, 엄마는 정말 그림이 필요해. 그림 없이는 못 살겠어. 정희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그런 취미 생활보다는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요양원에서도 다른 활동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취미 생활이라는 말에 정희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는 그저 시간 때우는 취미에 불과한 거였구나. 수진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내일 시간 되시면 요양원 한 군데만 구경 가시죠.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구경을 가보자는 말이었지만 정희에게는 이미 결정된 일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와 수진이 일어서자 정희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민수가 말했지만 정희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텔레비전 소리만이 웅웅거리고 있을 뿐이었죠. 정희는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완전한 정적 속에서 정희의 숨소리만이 들렸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이상해졌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정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이웃이 말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 정도로 요양원에 가야 할 만큼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천천히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림을 그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보고 싶었죠. 캔버스들이 벽에 기대어 있었고 스케치북들이 구석에 쌓여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정희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다 버려야 하는 걸까요? 정희는 그림 앞에 앉아서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그림에는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떤 그림에는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두 다 소중한 기억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다락방을 감쌌지만 정희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자신의 그림들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정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죠. 정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그림님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인가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늙어 보이나? 정희는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 말이 맞는 걸까요? 자신이 정말 혼자 살기 어려울 정도로 늙은 걸까요? 아침을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던 상한 음식들이 보였어요. 정희는 황급히 그것들을 꺼내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정말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금방 알아차렸는데 요즘은 후각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아침 7시였어요. 아들이 오기까지는 3시간이 남았죠. 정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이에요. 만약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된다면 이 집을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싶었거든요. 먼저 거실부터 정리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걸려있는 벽을 닦고 오래된 가구들을 정성스럽게 청소했어요. 하나하나 닦을 때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소파에서 아이들이 뛰놀던 모습,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던 모습들이 눈에 선했어요. 안방도 정리했습니다. 옷장 속 남편의 옷들은 아직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정희는 그 옷들을 만져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혼잣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부엌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릇들을 하나하나 닦고 가스레인지도 반짝반짝 닦았어요. 이 부엌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을 만들었는지 몰라요. 아이들 도시락도 싸고 명절 음식도 만들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도 만들었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정리하기 어려운 곳이었어요. 정희의 모든 그림들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캔버스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며 정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그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양원에는 가져갈 수 없을 텐데. 그림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몇 점을 골라보았습니다. 고향 풍경을 그린 그림, 꽃밭을 그린 그림, 그리고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린 그림까지. 하지만 이마저도 가져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 10시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상복을 입고 간단히 화장을 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였습니다. 아들 앞에서 너무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10시 반 문 앞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아들 민수가 차에서 내려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평상시보다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어요. 응, 준비했어. 정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정희의 팔을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차 안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지만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정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던 집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혹시 이게 마지막 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민수는 운전에 집중하고 있었고 수지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정희만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있었죠.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자신의 눈물 같았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큰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들어 그 건물을 바라봤어요. 하얀 외벽에 해피실버 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어요.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민수가 차에서 내려 우산을 폈습니다. 어머니, 내리세요. 정희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어요. 요양원 입구까지 걸어가면서 정희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곳이 너무 나쁘지 않았으면. 요양원 로비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특유의 냄새가 났어요. 소독약 냄새와 약간의 쿰쿰한 냄새가 섞여 있었죠. 정희는 코를 찌푸렸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간병인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린 한정희 어르신이시죠? 저는 이곳 상담사 김미영입니다. 너무 밝은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담사는 정희 일행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요양원은 시설이 정말 좋아요. 개인실도 있고 2인실도 있고요.
어르신 취향에 맞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었지만 정희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복도 양쪽으로 방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정희는 슬쩍 안을 들여다봤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들, 휠체어에 앉아 계신 할아버지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정희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활기가 없어 보였어요. 여기가 식당입니다. 상담사가 큰 방을 가리켰어요. 하루 3번 영양사가 짠 메뉴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드시니까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혼자 먹는 밥이 그리웠습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먹는 그런 밥 말이에요. 다음은 활동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노래교실도 하고 만들기 활동도 해요. 어르신들이 정말 좋아하세요.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물었습니다. 그림은 그릴 수 있나요? 상담사가 잠깐 머뭇거렸어요. 그림이요? 아, 색칠 공부 같은 건 있어요. 하지만 물감이나 그런 건 다른 어르신들한테 냄새나 지저분함 때문에 좀 정희의 마음이 절망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역시 그림은 그릴 수 없는 거였어요. 요양원 견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요양원에서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획일적인 시간표, 단체로 하는 모든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현실이 정희를 짓눌렀어요. 어머니, 어떠셨어요? 민수가 백미러로 정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시설은 좋더구나. 그런데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싫다고 말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수진이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알아요.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우실 거라는 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거기 계신 분들도 다 처음엔 그러셨다가 지금은 잘 지내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정희가 본 어르신들은 과연 행복해 보였을까요? 그저 체념한 것처럼 보였는데 집에 도착해서 민수와 수진이 정희를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을 보면 이미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그저 정희가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것뿐이었죠.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집안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갈 수밖에 없는 건가? 혼잣말이 중얼거렸습니다. 요양원의 모습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활동을 하는 그런 생활 말이에요. 저녁이 되어 정희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만큼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림을 말입니다. 캔버스를 이젤에 올려놓고 붓을 들었지만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희는 요양원에서 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벽, 획일적인 방들, 그리고 생기 없는 어르신들의 모습들을요. 붓질을 하면서 정희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정말 저런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걸까요? 그림을 그리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붓에 묻은 회색 물감이 눈물처럼 똘똘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정희는 붓을 내려놓고 자신이 그린 다른 그림들을 다시 보았어요. 밝고 화사한 꽃들, 푸른 하늘,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그림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는 그림들을 하나씩 만져보았어요. 각각의 그림마다 특별한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린 그림, 아이들이 어렸을 때를 추억하며 그린 그림, 그리고
자신의 꿈을 담은 그림들까지. 갑자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까 싶어서 정희는 조심스럽게 다락방에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수진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색해 보였습니다. 수진 씨, 무슨 일이야? 민수는 어디 갔고? 정희가 물었지만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들어왔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수진이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희도 따라서 앉았어요. 수진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서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나쁜 소식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요? 수진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은 제가 어머니 그림들을 봤어요.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내 그림을? 언제?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지난번에 어머니 집에 와서 청소 도와드릴 때요. 다락방에서 우연히. 정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림을 봤다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을까요? 수진이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그 그림들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아름답다고?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가족 중에서 자신의 그림을 아름답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특히 꽃을 그린 그림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수진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자신을 달래려고 하는 말은 아닐까요? 수진이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미술을 전공했어요.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미술을 전공했다는 건 처음 듣는 얘기였거든요. 수진 씨가 미술을? 왜 그 얘기를 안 했어?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그림 그릴 시간도 없었고 민수 오빠도 별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럼 수진이도 그림을 그렸었구나. 정희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림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인생이, 어머니의 마음이 다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요양원에서 포기하시라니.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희는 수진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 수진 씨,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이에요. 어머니, 혹시 제가 그림들을 좀 더 자세히 봐도 될까요? 정희는 망설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는 그림들을 며느리에게 보여줘도 될까요? 하지만 수진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올라와 봐. 정희는 수진을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수진이 다락방에 들어서자 작은 탄성을 질렀어요. 와, 정말 많네요. 수진이 벽에 기대어 있는 캔버스들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정희는 어색했지만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드디어 누군가 자신의 그림들을 제대로 보고 있었거든요. 수진이 그림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때로는 놀란 표정을, 때로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 정말 전문가 수준이에요. 특히 색감이. 수진의 말에 정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한참을 그림들을 보던 수진이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들을 사람들이 본다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숨겨두기엔 너무 아까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누가 내 그림 같은 걸 좋아하겠어.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수진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이라니 무슨 얘기야? 정희가 수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한 발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어요. 어머니, 개인전은 어떠세요? 정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개인 전? 그게 뭐야?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그림들로 전시회를 여는 거예요. 작은 갤러리라도 좋으니까 어머니 그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수진의 말에 정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리고 누가 내 그 같은 걸 보러 오겠어? 하지만 수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때 알던 갤러리 사장님이 계세요. 한번 연락해 볼게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수진 씨.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평생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정희에게는 너무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민수 오빠한테는 비밀로 해요. 어머니가 준비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정희는 의아했습니다. 왜 비밀로 해야 해?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수 오빠는 어머니 그림을 그냥 취미 정도로 생각해요. 전시회 같은 얘기를 하면 말릴 거예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분명히 반대할 거였어요. 그건 현실적이지 않다. 나이 드신 분이 그런 걸 해서 뭐 하냐라며 말릴 게 뻔했죠. 정희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고 비웃는다면? 만약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부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그림들을 누군가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것 자체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을까?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먼저 그림들을 정리하고 갤러리에 연락해보고 수진의 열정이 정희에게도 조금씩 전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정말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민수가 회사에 간 사이에 정희 집에 와서 그림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 그림은 언제 그리신 거예요? 수진이 꽃밭 그림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건 작년 봄에 그린 거야. 텃밭에 꽃들이 피는 걸 보고 그리고 싶어져서. 정희가 대답하자 수진이 감탄했어요. 정말 생생해요. 마치 꽃향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수진은 각각의 그림에 대해 자세히 물어봤어요. 언제 그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렸는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정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입이 가벼워졌어요.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림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그림은 남편을 그리워하며 그린 거야. 저 뒷산이 남편이 좋아하던 곳이거든. 정희가 풍경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그리움이 느껴져요. 며칠 후
수진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갤러리 사장님이 그림들을 보고 싶어 하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 그림을? 수진이 신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사진으로 몇 점 보여드렸는데 정말 관심 있어 하시더라고요. 직접 보고 싶다고 하세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몰려왔죠. 하지만 수진 씨, 만약에 안 좋다고 하면 어떡하지? 정희의 걱정 가득한 목소리에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어머니. 저는 확신해요. 드디어 갤러리 사장을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차로 마중 나와 정희를 데리러 왔을 때 정희는 여러 번 망설였어요. 정말 가야 할까? 아직 늦지 않았잖아. 정희가 말했지만 수진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준비한 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가서 한번 보여만 드려요. 갤러리는 시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런 곳에 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림들이 모두 값비싸 보였습니다. 내 그림이 이런 곳에 어울릴까? 정희는 자신 없어 했어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 단정한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정희 선생님. 저는 이곳 사장 박미선입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에 정희는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박미선 사장이 정희가 가져온 그림들을 하나씩 꺼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전문가가 자신의 그림을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림들을 보던 박 사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는 그 표정을 읽으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정희 선생님, 이 그림들 정말 놀랍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놀랍다는 게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박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감정을 담은 그림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기법도 기법이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느껴져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전문가가 자신의 그림을 좋다고 평가하다니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혹시 개인전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박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못하고 수진만 바라봤어요. 수진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박 사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한번 계획을 세워볼까요? 작은 전시회부터 시작해 보시죠. 정희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갔습니다. 정말로 자신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갤러리에서 나오는 길, 정희는 수진의 팔을 꼭 잡았어요. 수진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거든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재능을 인정받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요양원 얘기는 일단 잊으시고 전시회 준비에 집중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았어요. 전시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거의 매일 정희 집에 와서 도와주었어요. 그림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각 작품의 제목도 정하고 전시회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어머니, 이 그림 제목은 뭐로 하면 좋을까요? 수진이 정희가 그린 해바라기 그림을 들고 물었어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희망이라고 하면 어떨까? 해바라기를 그릴 때마다 희망을 생각했거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정말 어울려요.
수지는 노트에 꼼꼼히 적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목을 정해나가는 과정이 정희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자신의 그림들이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작품이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하지만 모든 과정이 순조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수진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기 시작했거든요. 요즘 자주 어머니 집에 가네? 무슨 일 있어? 민수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물었어요. 수지는 당황하면서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집 정리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림 정리를 하면서 집안 정리도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어머니가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니야? 수진이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도 좋아하세요. 사실 정희는 정말로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들떠 있었어요. 누군가 자신의 그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준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어머니, 이 그림은 정말 특별해요. 수진이 정희가 그린 자화상을 보며 감탄했어요. 언제 그리신 거예요? 정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그건 한 5년 전에 그린 건데. 거울을 보면서 그렸어. 수진이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눈빛이 정말 깊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여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그림 속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낸 거였거든요. 맞아. 그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서 정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수진이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 이 그림들로. 며칠 후 수진이 흥미진진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머니, 전시의 날짜가 정해졌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네, 다음 달 첫째 주예요. 박 사장님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세요. 정희는 갑자기 현실감이 들었어요. 정말로 자신의 그림으로 전시회를 하게 된 거였죠.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수진 씨, 정말 사람들이 올까?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홍보도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민수 오빠한테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민수가 뭐라고 할까봐 걱정이야. 수진이 정희를 안심시켰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민수 오빠도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 이해할 거예요. 그 저녁 수진은 민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전시회를? 설마. 하지만 수진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나서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정말 어머니가 그리신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빠도 몰랐죠? 어머니가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그리신다는 걸. 민수는 한참 동안 그림들을 들여다봤어요. 그동안 자신이 어머니의 재능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몰랐을까? 어머니가 이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빠, 요양원 이야기는 일단 미뤄두면 안 될까요? 어머니에게 지금 이 전시회가 정말 중요해요. 민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어머니의 안전도 걱정이지만 이렇게 생기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적이 오래간만이었거든요. 다음 날 민수는 정희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면서요?
정희는 당황했어요. 민수가 뭐라고 할지 걱정되어서 말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 그림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사과하다니. 민수야, 괜찮다. 정희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전시회 꼭 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지지해준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럼 요양원은?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전시회 끝나고 나서 다시 생각해봐요.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신데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정희는 다락방에서 새 그림을 그렸어요. 오랜만에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 위에는 환한 미소를 짓는 자신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그동안 그려본 어떤 자화상보다 밝고 희망적인 모습이었죠. 수진이 다음날 그 그림을 보고 감탄했어요. 어머니, 이 그림도 전시회에 내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이건 너무 최근에 그린 거라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 그림이야말로 지금의 어머니를 보여주는 작품이에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자신도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전시회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그림을 정리하고 전시 방법을 논의하고 홍보 방안을 생각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자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민수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손녀 소연도 할머니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어요. 정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처럼 살았던 자신이 이제는 당당히 세상 앞에 설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전시회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찍 잠에서 깨어 창밖을 바라봤어요. 다행히 날씨가 맑았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하셨어요? 수진이 일찍 와서 정희를 도와주었어요. 정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한복을 가져왔거든요. 이 한복 입으시면 정말 품격 있어 보이실 거예요. 수진의 세심한 배려에 정희는 감동했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정희 자신도 놀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말 나 맞아? 정희가 혼잣말을 하자 수진이 웃었어요. 어머니가 제일 아름다워요. 갤러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정희는 계속 손을 비비적거렸어요. 수진 씨, 정말 사람들이 올까? 혹시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 같은 말을 벌써 몇 번째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백미러로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회사 동료들한테도 소문냈거든요. 다들 관심 있어 해요. 정희는 아들의 말에 조금 안심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갤러리에 도착하니 박미선 사장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박 사장의 환한 웃음에 정희의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자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그림들이 벽마다 예쁘게 걸려 있었어요. 각 그림 옆에는 작은 명패도 붙어 있었죠. 희망 마이너스 한정희, 고향의 봄 마이너스 한정희, 마음의 꽃밭 마이너스 한정희. 와, 정말 내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구나. 정희는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다락방 구석에 쌓여있던 그림들이 이렇게 빛이 나는 모습으로 전시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수진이 정희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져요. 마치 진짜 화가가 된 것 같아요. 정희는 가슴이 벅찼어요. 진짜 화가라는 말을 들으니 새삼 뿌듯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박 사장과 가족들만 있어서 썰렁했어요. 정희는 불안했습니다. 역시 아무도 안 오는구나. 하지만 곧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대학 친구들, 민수의 회사 동료들, 그리고 이웃 할머니들까지. 갤러리가 점점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이 그림들 정말 누가 그렸어요? 한 젊은 여성이 정희의 꽃 그림을 보며 감탄했어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리신 거예요. 어머니가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 여성이 정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희는 부끄러워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그림을 좋아한다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모두들 정희의 그림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순수한 감정이 담긴 그림은 보기 어려워요.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색감이 정말 아름다워요. 정희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재능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다니.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찬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갤러리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손녀 소연이 달려와 정희를 껴안았습니다. 뒤따라 며느리 수진의 부모님도 들어왔어요. 수진이 어머니가 전시회를 한다기에 꼭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수진의 어머니가 말씀하시며 정희의 그림들을 둘러봤어요. 정말 훌륭하네요.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정희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모두들 그림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고 정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대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자화상은 언제 그리신 거예요? 한 할머니가 물었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몇 년 전에 혼자 있을 때가 많아서 거울을 보며 그렸어요. 눈빛이 정말 깊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여요. 그 할머니의 말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 했던 말과 똑같았거든요. 오후 4시쯤 정희는 갤러리 한가운데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박 사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였어요. 정희는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희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평생 그림을 그려왔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건 처음입니다. 갤러리가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희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그림이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들도 시간 낭비라고 했고, 정희의 목소리가 점점 간절해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수진 씨가 제 그림을 알아봐 주었고, 이렇게 전시회까지 열 수 있게 도와주었어요. 수진을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수진이 앞으로 나와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정희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못한 게 있어요. 갤러리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도 수진을 궁금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는 몇 년 전부터 어머니의 그림을 알고 있었어요. 수진의 고백에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부터?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집 청소를 도와드릴 때마다 다락방에서 그림들을 봤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어요. 정희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럼 이번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말인가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너무 위축되어 계시는 게 안타까웠어요. 이런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인정받지 못하시는 모습이 갤러리 안의 사람들도 모두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진짜 화가세요. 정희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진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니. 갤러리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서서 정희에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정희는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어요. 어머니, 소연이 달려와서 꽃다발을 건넸어요. 할머니가 제일 멋져요. 정희는 꽃다발을 받아들고 온 갤러리를 둘러봤어요. 자신의 그림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정희는 확신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그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전시회가 끝나고 갤러리가 조용해진 후에도 정희는 자신의 그림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도 꿈인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정말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거든요.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들이 마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처럼 빛나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시죠. 민수가 다가와서 정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하지만 정희는 좀 더 있고 싶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자, 민수야. 이런 기분은 처음이라서. 정희의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어요. 수진이 정희 옆에 와서 함께 그림들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어머니 그림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실제로 몇몇 분들이 그림을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까지 표현했었죠. 박미선 사장이 마지막 정리를 하며 다가왔습니다. 정희 선생님,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고 반응도 좋고. 박 사장의 말에 정희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내 그림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었던 거죠? 정희가 확인하듯 물었어요. 박 사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소연이 신나게 떠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어요. 우리 할머니가 진짜 화가라고. 소연의 순수한 자랑에 정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백미러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어머니의 재능을 몰라봤어요. 정희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짠했어요. 괜찮다, 민수야. 이제 알았으니까. 집에 도착한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정희는 아직도 전시회의 여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받은 박수 소리, 사람들의 감탄,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지지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사실 제가 또 말씀드릴 일이 있어요. 정희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미 충분히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또 무슨 일일까요? 어머니, 박 사장님이 정기적으로 그림 교실을 열어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실버 아트 클래스 말이에요. 수진의 제안에 정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림 교실을? 내가? 정희는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숨겨진 재능을 가진 어르신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민수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희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꿈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까? 민수가 문을 열어보니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어요. 정희의 오랜 친구 영숙이 할머니였습니다. 정희야, 소식 들었어. 영숙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해. 우리 정희가 화가가 됐다면서? 영숙이는 정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희는 부끄러워했지만 기뻤어요. 영숙아, 그냥 전시회 한 번 한 거야. 하지만 영숙이는 대단하다며 감탄을 멈추지 않았어요. 정희야, 나도 옛날에 그림 그리고 싶었는데, 이제 늦었을까? 늦을 리가 없어, 영숙아. 우리가 몇 살인데? 정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정희는 자신도 모르게 자신감 넘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 같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었죠. 수진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어요. 영숙 할머니, 어머니가 그림 교실을 여실 예정이에요. 같이 하시면 어때요? 영숙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정희야, 나도 가르쳐 줄 수 있어? 정희는 망설였어요. 자신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지만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래, 영숙아. 함께 해보자. 영숙이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다시 거실에 모였어요. 소연이 정희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정희는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소연아, 할머니도 오늘에서야 알았단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소연이 천진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제 요양원 안 가셔도 되죠? 정희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은 잊어버리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데 무슨 요양원이에요. 수진이 덧붙였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더 바쁘실 거예요. 그림 교실도 하시고 또 다른 전시회도 준비하시고. 정희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혼자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벽에 남은 몇 점의 그림들을 보며 깊은 감회에 젖었습니다. 정말 나도 할 수 있구나. 정희는 혼잣말을 했어요. 평생 자신 없어 했던 자신이 오늘은 이렇게 당당했었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앞으로 그림을 가르치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달을 바라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여보, 당신이 보고 있나요? 우리 정희가 이렇게 멋진 일을 해냈어요. 마치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박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희의 그림 몇 점이 실제로 판매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말요? 정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의 그림을 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니. 네, 정희 선생님. 특히 희망이라는 제목의 해바라기 그림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박 사장의 말에 정희는 그 그림을 떠올렸어요.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희망이 되었나 봐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수진이 케이크까지 준비했어요. 케이크 위에는 화가 한정희 선생님 축하합니다라고 쓰여 있었죠. 어머니, 건배. 민수가 잔을 들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멋진 그림 그려주세요. 정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어요. 모두들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죠. 고마워요.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고마워. 정희의 목소리가 감정으로 떨렸어요. 특히 수진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일이 불가능했을 거야. 수진이 정희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그림을 그리고 싶어졌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희는 놀랐어요. 정말? 네, 어머니 보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도 다시 붓을 들어볼까 해요. 수진의 말에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새로운 그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렸어요. 오늘 파티에서 웃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그려 넣었죠. 제목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붓을 들고 있는 정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히 햇빛 아래 서서 자신만의 색깔로 세상을 물들여 나갈 진짜 화가 한정이었거든요. 창밖으로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희에게는 모든 날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한켠에 머물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